네, 2024년 3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제목은 동료 시민 여러분을 이야기하면서 386 운동권 청산을 주장했던, 그렇게 등장했던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가 2주가 채 안 남은 지금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내걸었습니다. 운동권 청산론에서 2조 심판론으로 선회했습니다. 반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계속 외쳐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선거는 2조 심판론 대 윤석열 심판론 대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운동권들이, 이상한 운동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죠. 이번 국회에. 윤미향, 양이원영, 최광욱,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김의겸,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지냈던 사람도 그렇고. 그들을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 시장 경제에서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런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데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문재인이라는 아바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숙주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건데, 이 문재인 씨는 시키는 대로 참 잘했죠. 그리고 이제 국회에 있는 운동권 세력들이 이제 이런 세력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였는데, 또 엉망진창이 됐다가 간신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등장한 체제가 뭔가 하면 문재인은 끝났고, 잡범인 이재명, 그래서 이어서 조국이 등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정치 투쟁을 해서 정치범으로 유죄를 받았다면은 좀 의미가 다를지 모르지만, 변호사법 위반, 하여튼 참 지저분한, 돈 문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기 자녀 문제. 이런 잡범들이 나왔습니다. 이 잡범들을 왜 내세웠겠어요? 크립토크라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 비밀 정치라 그래야 되나? 이 배후 세력들이, 자기들이 나와서 이 정치를 이끌기에는 의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못합니다. 누군가 적당한 사람을 내세워요. 예를 들면 문재인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내세우고, 근데 문재인은 반드시 자기는 약점을 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내세워서 이제 싸움을 걸게 하는 거죠. 아마 운동권 세력들이 살기 위해서 이재명과 조국을 내세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뒤에는 또 다른, 운동권 뒤에는 또 대한민국 북쪽에 있는 어떤 세력이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2조 심판 대 윤석열 심판으로 이 구도가 가고 있는데,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되기 전에 나는 여의도 화법,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정치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 혐오감이 굉장히 심하죠. 정치 혐오감이 심한 거는 여야 모두 잘못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크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팬덤이 좀 붙어 있어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이재명을 좋아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동아일보의 한관석 기자가 썼던데, 이재명 씨가 노무현 정권 말기에 상당히 반노의 입장을 벌이면서 노무현이 끝나가면서 다음 누가 하느냐고 할 때 정동영을 지지했었죠. 그때 정동영 씨가 만든 조직이 정통들,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이란 모임이었고, 그걸 이끈 게 경북동부, 경기동부라는 닉네임을 썼던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에서 정동영 씨가 전주에 출마했죠. 둘이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선거에서 정동영 씨가 참패를 했죠. 그래서 본인은 빨리 철수했는데 이 조직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게 이재명이고,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서 지금 개딸로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지금 개혁의 딸들에서 개딸이라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씨가 얘기하는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 문제지 정치 자체는 문제가 없다, 맞는 말이죠. 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세력들이 뭡니까? 정치를 이용하는 거죠. 정치라고 하는 건 모든 거에 우두머리입니다. 우리 삼강오륜 얘기할 때 부모는 자식의 이 별이가 되고, 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조정할 수 있는 이 제일 중심, 조정카, 운전대로 보시면 제일 좋겠죠. 군주는 신하의 별이가 되고,
근데 정치는 바로 경제부터 안보까지 복지까지 다 조절할 수 있는데 요거를 희화화하고 이걸 이상하게 만들어 여기를 차지하고 나서 대한민국을 흔들면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전과사범 10개의 사건에 기소돼 있고 지금도 재판장에 나와서는 아주 재판 선고 끝나면 하면 되냐고 거만을 떨고 있는 아주 사법부를 우습게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번 총선을 이끌고 있고 조국은 자기 자녀 문제로 이미 2심 유죄를 확정 2년 받은 사람입니다. 구속을 해야 되는데 왜 법원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1심이 안 하니까 2심도 안 해버리는데 그의 부인도 유죄를 받았고 딸도 문제가 있고 조국 자체는 또 옛날 운동권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들을 지키고 자기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정치를 장악하려고 하니까 그 방법 자체가 한동훈 씨 말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운동권들이 들어오는 거고 정치를 개같이 하게 만드는 거죠. 아주 더티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정치의 혐오감을 느끼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나이 드신 분들도 아유 정치 들어와 나 관심 없어 투표를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 좌파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그런 현상도 나왔었죠. 그게 싫어서 한동훈 씨도 여의도 합법을 쓰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도 이제 개 같은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여의도 합법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섭 대사 문제 참 이종섭 대사 문제는 이종섭 장관을 뭐 가까이서 지켜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볼 때마다 아 저분은 참 인상을 쓰지 않는다. 뭐라 그럴까 항상 밝은 표정이고 온화하고 당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늘 들었어요. 자기 주관이 강하지 않구나. 반대로 지금 신원식 장관은 즉각 끝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끝까지 대응하라. 약간 독종이죠. 원래 좀 그분이 말도 많고 열정덩어리고 뭐 또 다른 약점은 있겠지만 그런 게 장점인데 어쨌든 이종섭 씨가 장관을 시켰을 때 제가 좀 상당히 좀 그렇다고 봤었어요. 사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를 누구를 만들어서 누구를 시켰습니까? 안철수를 시켰습니다. 안철수 씨가 이끄는 인수위에서 차기 정부 국정 수행 과제를 뭐 여러 가지 만들고 해체됐는데 그리고 나서 안철수가 국무총리가 되느냐 그랬는데 전혀 그때 만든 국정 과제는 지금 쉽게 말하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랑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따로 놀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도 어떤 요직을 차지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으로 있었을 뿐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그때 눈에 띄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조각을 할 때 참 제가 보기에는 혁명적인 정권이어야 되는데 가장 무난한 사람, 부담 없는 사람, 혁명적 정권은 투사를 써야 되는데 투사를 안 쓰고 하다가 또 그런 무난한 사람들이 뭐예요? 무난하게 지내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같이 이렇게 좋으면서 자기 실리도 취하죠. 실리도 못 취하면 그런 자리에 못 가죠. 그래서 많이 문제가 돼서 중간에 뭐 어쩌고 하다가 또 그분들이 공직에 오른 다음에도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는 대표적으로 여성부 장관, 새만금 잼버리가 저렇게 엉망이 되고 있는데 그냥 자기는 장관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다가 나가버렸죠. 무난한 사람들. 누구도 적으로 여기지 않고 뭔가 하겠다는 사람은 참 적이 많고 구설수에 오르죠.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차츰차츰 투사형 사람들을 끌고 오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이제 좀 더 꼰대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 정부도 문정권과 이재명을 청산하지 못하고 흘러가다가 문제가 많이 됐죠. 그러다가 대안으로 한동훈이 등장했을 때 한동훈 씨도 초기에 비대위에 구성하고 뭐하고 하면서 끌어들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투사형 사람들이 아니라 뭐 김경률이라든지 함은경 어떻게 보면 참 아리까리하죠.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상당히 보수 쪽으로 오면서 개 같은 정치가 문제지 정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조2 심판론을 내걸었습니다. 2조 심판론을 내걸었습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도 현실을 직시하면서 좀 더 보수가 되면서 과거보다는 무난한 사람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불만을 품고 좀 과격해졌다면 과격해졌고 한동훈도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런 게 빨리 갔었어야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혁명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 무난한 사람을 쓰다가 돌파가 안 되고 그러다가 본인들이 공격을 받고 참 뭐 디올백이라든지 줄리 사건이라든지 뭐 한동훈 장관도 많은 공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강해지면서 이제 점점 보수화되는데 그리고 지금 나온 게 조의 심판론, 네, 자범 제고론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손에 피를 묻혀야 됩니다. 안 묻히려고 무난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역공을 당합니다. 자, 저는 이제 조의 2조 심판론을 내건 게 늦었지만은 괜찮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제 이번 선거라는 거는 지금도 쭉 보니까는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 국민의힘 콘크리트 지지층은 변함이 없어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그들은 그대로인데 이 중도층이 왔다 갔다 해요. 중도층이 한동훈 처음 나왔을 때 글로 막 갔다가 한동훈 별 역할 못하게 쭉 빠지면서 그게 이종섭, 황상무 수석 사건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그걸 쭉 빠지면서 지금 위기에 걸렸죠. 중도층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2조 심판론과 관련해서 제가 눈에 탁 끄는 게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너 땅 많어? 그러면 나는 안산 땅이 많어 그럽니다. 산 땅이 많아야 부자인데 사지 않은 안산 땅이 많으면 부자가 아닌데 나 안산에 가면은 안산 땅 많어 그런 농담을 많이 하죠. 그 안산에 출마한 양문석 후보가 편법 대출을 빠져나가지 못할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에 45평짜리 아파트 한 30매덕 주고 샀어요. 그리고 그 중도금하고 잔금을 내기 위해서 제2금융권에다가 굉장히 이자가 19%의 이자를 내는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자가 어마어마하죠.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마을금고에 자기 딸 이름으로 해서 대학생인데 학자금 명목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1억 원을 빌려서 사실은 새마을금고도 이자가 좀 높아요. 그 다음이 수협, 그 다음이 일반 은행인데 그렇지만 아까 19%에 비하면 굉장히 싸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딱 드러났습니다. 이 재산 신고할 때 딸 이름으로 돈 빌린 거를 감출 수는 없죠. 지금 이제 스스로 직장 생활 다니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학생이고 하니까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상하다라고 하니까 본인이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 그랬냐라는 투로 깔고 있겠지만 빼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건. 그리고 새마을금고도 이 돈을 대출해준 그곳을 지점인가 새마을금고는 다 지역별로 독립돼 있기도 하니까 그걸 조사하겠다. 이러고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또 하나의 자범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양문석.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재명 민주당의 후보고 또 하나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의 1번 박은정 씨. 그가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한 지 1년이 안 되는데 40억 원 정도 재산이 증거했다. 이 검사들은 재산을 다 공개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선거에 나오려면 또 공개하는데 그렇게 증거했다. 이게 뭐냐? 그리고 그의 남편도 이종근 씨도 친문재인파였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들어설 때까지는 서울에는 입성하지 못하고 지방에서만 검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장관 보좌관인가 하면서 빠르게 검사장 승진까지 했습니다. 그 부부가 다 친문 검사로 불렸는데 윤석열 들어서면서 차례로 나갔죠. 근데 그 남편도 나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남편 문제가 커지니까 박은정 씨는 자기 문제보다 남편 문제가 커지니까 정관 예우를 얘기하면서 착수금은 검사장 출신은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받는다. 남편은 퇴직 이후에 160건을 맡았으니까 160원을 벌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거침없이 했습니다. 보통 변호사 만나러 가면 참 여러분들 송사에는 걸리지 마십시오. 처음 가게 되면 착수금으로 300달러 그러고 500달러 그러고 금방 1,000만 원, 2,000만 원 나갑니다. 차라리 기자들 만나 설명하면요. 기자들은 그냥 무료로 자기 특정 욕심 때문에 또는 정의감 때문에 그냥 보도를 해줍니다. 변호사한테 찾아간다고 재판에서 반드시 이기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착수금 쪼로 1억 5천만 원 받는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벌었어야 되는데 못 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요. 변호사들이 참 세상을 쉽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변호사를 쭉 보게 되면 집집마다 다 사정들이 참 많아요.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돌아가시면은 그 자녀들이 재산 분할을 갖고 소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막 하게 되면은 아주 재밌는 건데 그 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3분의 1은요, 변호사들이 먹어요. 변호사들이 자기 수임료도 이기기 위해서 많이 요구하지만 이긴 경우에 그 뭡니까? 더 추가로 받는 거. 그것까지 계약을 딱 넣어가지고 저 재산은 다 내 거야 하고 재판에 들어갑니다. 그런 걸 여러 걸 동시에 합니다. 근데 정관 예우 받을 수 있는 금방 나온 사람, 계급장 높았던 변호사라 그러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기업체 소유권 문제도 그렇게 재판에 들어가가지고는 나중에 그 회사를 자기가 지분을 인수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변호사지만은 아주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여러 개의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회장이 됩니다. 회장이 돼가지고 자기랑 맞는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운영을 하게 하고 그 수익을 받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금방 부자가 돼요. 사무장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회사 관리하는 실질적인 아니죠. 상당히 파워맨이 돼가지고 그분도 이제 지분을 갖고, 그래서 변호사들이 돈 벌기 되게 쉽습니다. 민변들도 이렇게 합니다. 민변의 변호사들이 뭐 하는가 하면은 뭐 억울해 보인다, 뭐 한일 문제다, 그런 거 들어가서는 정부 돈 배상금 받게 해주죠. 받게 해주면은 뭐 처음엔 무료라 그러는데 분명히 무료는 무료예요. 근데 무슨 기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가 받아야 할 수입료만큼은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해가지고 그걸로 또 돈을 벌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민변 출신 무슨 뭐 공천 받은 사람들 다 문제된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는 박은정 이 사건도 이거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아까 양문석 씨는 변호사가 아니니까 뭐 걸려버리겠지만 변호사들은 법을 아니까 다 계약서를 쓰고 해서 다 빠져나가긴 나갑니다. 자세히 보면은 참 치사한 잡스러운 것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운동권 청산을 내걸었던 한동훈 위원장이 2조 심판론, 근데 때맞춰 지금 박은정 사건, 부부 사건, 양문석 사건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잘 잡은 것 같아요. 잡범들을 알려야 된다. 이 잡범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누군가를 내세워서 이게 바로 범죄인들이 권력을 잡아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립토크라시가 됩니다. 배후 정치, 비밀스럽게 누굴 내서 자기 보호받기 위해서 막 민주운동하는 것처럼 해서 이재명 도와주고 그것들이 개딸이 되고, 아니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를 도왔던 세력도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다 컴컴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더라도 여럿이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기업을 일으켜주거나 한국 경제를 일으키잖아요. 이자들은 아닙니다. 이자들은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그리고 나랏돈으로 중산층 돈을 세금으로 걷어서, 뭐 자기도 세금은 내겠지만 그걸 풀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인민민주주의를 하면서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요거는요, 봉건 체제랑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윤석열 심판하자 그러는데, 진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재명을 잡아놔야 돼요. 저는 이 잡범들이 이끄는 정치는 용서하면 안 된다. 정치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개같이 정치를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한동훈 씨가 처음에는 참 정치를 순수하게 보다가 자기도 당하면서 강해지다가 이제 조금 더 여의도 화법에 가까워지면서 사람은 거칠어졌지만 현실을 보는 겁니다. 이번 공천에서도 보게 되면은 좀 무난한 사람들을 많이 뽑았는데 이거는 본인이 현실을 그렇게 본 거죠. 근데 본인이 지금 2조 심판론으로 가겠다는 건 현실이 이거구나, 아니구나,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2조 심판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